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챕터 13 관계사편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89강 유닛 89이네요. 관계사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관계사는 큰 틀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부사인데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단 1초 만에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방법까지 오늘 이 시간 내에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계사의 해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는요, 그것이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관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이때 관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집중하시죠. 첫 번째 구조는요.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관계사가 이어진 상태에서 그 뒤에 주어 동사와 함께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요. 마찬가지로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관계사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주어가 빠진 채로 동사가 바로 연결이 되어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덩어리를 묶는 방법은 차근차근 다 하게 될 거니까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문장을 읽어가다가 관계사를 만나는 순간 너희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관계사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판단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집중하시죠. 첫 번째, 명사 다음에 만약에 대시 있잖아요. 이때 대신 관계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시요, 관계사 대시 아니라 접속사 대수로서 동격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다 구분해 드리도록 하고요. 해석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관계사 대과 동격의 대는 같아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명사 다음에 대를 만나는 순간 너는 관계사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된 단어가 보이는 순간 고민하지 마시고 너 관계사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WH로 시작된 단어가 뭐가 있죠? Who, whom, which, whose, when, where, why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who, whom, which, whose가 관계 대명사고요. when, where, why가 관계 부사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WH로 시작된 단어라는 것만 보실 수 있으면 되고 명사 다음에 이렇게 WH로 시작된 단어가 보이는 순간 너희들 관계사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만약에 명사 다음에 that 또는 WH로 시작된 말이 보이는 순간 관계사라고 판단하시고 너희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초 작업 다 끝났어요.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1초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사라고 판단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명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말들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문 4개가 있네요.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Do you know that boy who is dancing on the stage? That boy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되는 who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 순간 너 관계사구나.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명사? 요 과정을 거치시면 된다고요. 저는 설명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단 1초 만에 관계사임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해석해 볼게요. 너는 저 소년을 아니? 어떤 소년? 춤추고 있는 무대 위에서. 깔끔하죠? 두 번째 예문 갈게요. I want to have a robot which can do the homework for me. 로봇이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되는 단어인 which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명사?
의미 파악해 볼게요. 나는 로봇 하나를 갖고 싶습니다. 어떤 로봇? 숙제를 해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요. I can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The day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되는 단어인 when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명사. 나는 그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요? 내가 당신을 만난.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you parked your car? 자, the place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되는 단어인 where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명사. 너는 그 장소를 기억하니 어떤 장소? 네가 주차한. who와 which가 관계대명사고요. when과 where가 관계부사인데 지금 그거 구별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 노란색 글씨가 관계사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명사를 떠올리면서 순차적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네 개의 문장으로 충분하게 익힐 수가 없겠죠. 개념 확인 문제 또 문제와 문장이 또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습 같이 하시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직접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관계사인 것이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해석은 깔끔하게 되는지 해보셔야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관계사 해석 정리가 됐고요. 이제 관계사의 영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영작은요. 당연히 해석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이 관계사편은요.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10강의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사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잡힐 것이고 해석은 뭐 당연하게 될 것이고 영작에 관한 자신감도 키워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단 짧은 시간만을 통해서 영작이 완벽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구조와 감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읽어볼게요.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아니면 동사만을 포함해서 명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싶을 때 관계사를 사용해서 영작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 관계사는요. 이러한 구조로 쓰이게 돼요. 먼저 명사가 반드시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 뒤에 관계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를 포함한 상태에서 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싶으면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사만 포함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싶으면 주어를 생략한 채로 관계사 다음에 바로 동사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앞에 있는 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관계사를 쓸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 명사인 경우는요. 그 뒤에 관계사를 who 또는 that을 쓴 상태에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싶으면 한꺼번에 쓰고 동사만을 포함하고 싶으면 그 뒤에 바로 동사를 연결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예시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이 명사 자리에 사람 아닌 명사, 즉 동물 또는 사물 명사가 되겠죠. 그런 사람 아닌 명사가 나오고 이번에는 이 관계사를 which 또는 that 둘 중에 하나를 써준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다 필요하면 다 써주고 동사만 필요하면 동사만 쓴 상태에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사람 아닌 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렇게 아주 고급진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사 자리에 그냥 명사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whose라는 관계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아주 어렵습니다. 따로 유닛을 하나를 빼서 통째로 이렇게 유닛을 배정을 해서 설명드리게 될 텐데 그걸 듣고 나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눈도장만 찍어두시고 가볍게 들어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명사는요. 사람 명사, 사람 아닌 명사 상관없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나오고 주어 동사가 필요하면 다 쓰고 동사만 필요하면 동사를 쓴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명사와 소유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설명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하시게 되겠지만 그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목적어 등 무언가가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연결이 됩니다.
밑에를 보시면 이 아이들은 관계부사라는 것인데요. 자, 관계부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관계부사 다음에는요.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듣고만 가셔도 돼요. 보시면 명사 자리에 시간명사, 장소명사, 이유명사라고 딱 명사가 정해져 있네요. 먼저 시간명사 볼게요. 시간명사 다음에는 그 뒤에 관계사 when을 쓰는데 이때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또 용어도 자꾸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어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을 다 갖춘 상태에서 시간명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소명사는요. 장소명사 나오고 그 뒤에 where, 관계 부사 where를 쓴 상태로 주어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앞에 있는 장소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요. 이유명사가 쓰이고요. 이때 이유명사는 the reason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뒤에 관계부사 why를 쓰시고 주어 동사를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동사에 따른 나머지 말까지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앞에 있는 이유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제가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상태고요.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울에 사는 나의 삼촌인데요. 우리말을 살짝 분석해 보게 되면 서울에 사는이 형용사로서 나의 삼촌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명사를 동사를 포함한 상태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될 겁니다. 사람 명사 그리고 나서 who 또는 that을 쓰시고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포함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거니까 먼저 동사를 쓰시고 그 동사에 따른 나머지 말을 배열하는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삼촌이라는 사람 명사 이렇게 먼저 쓰고요. 사람 명사니까 who 또는 that 둘 중에 하나 쓰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만 포함한 상태니까 동사를 먼저 쓰시고 그 동사에 따른 나머지 말을 이렇게 갖춘 상태로 이렇게 영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My uncle who 또는 that lives in Seoul. 이렇게 기본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더 확장해서 문장은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기본 관계대명사, 관계사 덩어리를 만드는 이런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당신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를 살짝 분석해 보면 당신이 읽고 있는이 형용사로서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보이죠. 자, 이때 책은요. 사람이 아닌 명사가 되겠고요. 당신이 읽고 있는이라는 주어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 아닌 명사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요. 그러면 관계사는 which 또는 that 둘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럼 주어 동사를 이렇게 쓴 상태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고급진 표현을 만들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동사를 보니까 읽고 있는이니까 이때 동사는 진행형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e book이라는 사람이 아닌 명사 먼저 쓰고요. 그 뒤에 which 또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연결했네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를 연결할 때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만든 상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번에 표지가 초록색인 책인데요. 이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상태예요. 자, 초록색 표지를 가진 책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영작이 쉽긴 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거치셔야 할 겁니다. 일단 표현 볼게요. The book whose cover is green이라고 돼 있어요. 자, 사람 아닌 명사가 나왔고요. whose가 보이는 순간 아, 소유격이구나. 근데 어쨌든 WH로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어떤 명사 떠올리면 되겠죠. 그 책, 어떤 책, 표지가 초록색인 이렇게 해석은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영작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자꾸 소유격 관계되면서 눈도장만 찍는 단계로 가볼게요. 자, 이제는 내가 태어난 해로 가겠습니다. 싹 지우고 갈게요. 이거를 살짝 분석해 보면 내가 태어난 해래요. 아, 내가 태어난이라는 부분이 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보이죠. 이때 해라는 것은 년이 되겠습니다. the yea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명사네요. 그러면 시간 명사는 그 뒤에 설명을 붙일 때 when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관계 부사인 when, where, why는요. 그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상태로 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까지 완벽하게 포함한 상태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태어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be born의 형태로 쓰이게 되잖아요. 과거니까 was born의 형태로 이렇게 만든 상태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갈게요. 자, 내가 태어난이 형용사로서 곳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곳이라는 것은 장소와 관련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장소 명사를 먼저 쓰시고 장소 명사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쓰시고 나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I was born을 연결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가 한국을 떠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니 형용사로서 이유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죠. 이유는 the reason 하나만 기억하시면 일단 된다고 그랬고요. 자, 이유 명사입니다. 그 뒤에 관계부사 why를 연결한 상태에서 그가 떠난 한국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포함하고 있네요. 그가 떠난 한국을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상태로 앞에 있는 이유 명사를 설명해 주는 구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싹 지우고요. 자, 영어 표현만 보게 되면 사람 명사 다음에 who 또는 대시 보여요. WH로 시작된 단어 또는 대시 보이는 순간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어떤 명사? 나의 삼촌, 어떤 삼촌? 서울에 사는. 해석은 정말 쉽습니다. 해석이 되면 또 영작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요. 밑에요. The book이라는 사람이 아닌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된 which나 대시 보이고 있는 순간 관계사 수식하겠구나. 어떤 명사. 그 책, 어떤 책? 네가 읽고 있는. 표지가 초록색인 책, 이건 아까 설명드렸네요. 책, 어떤 책? 표지가 초록색인. 됐어요. 자, the year when I was bo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the year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된 when이 보이고 있고 관계사 수식하겠구나. 어떤 명사. 해, 어떤 해, 내가 태어난. 자, 밑에 the place where I was born. 자,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된 where가 보이고 있어요. 관계사 수식하겠구나. 어떤 명사. 장소, 어떤 장소, 내가 태어난. The reason why he left Korea. reason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WH로 시작된 Y가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사 수식하겠구나. 어떤 명사. 이유, 어떤 이유? 그가 한국을 떠난.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해석 방법 그리고 영작하는 방법까지 살짝 맛을 봤네요. 이제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관계사절을 찾아 밑줄을 긋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1번 This is the car which I want to buy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한 관계사가 보이고 있죠. 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 want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러한 상태로 앞에 있는 the car라는 명사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겠네요. 또는 수식을 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갈게요. This is the car. 이것은 차이다. 어떤 차? 내가 사고 싶은. 그래서 내가 사고 싶어하는 또는 내가 사고 싶은 가볍게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2번 She is a girl who won the singing contest라고 되어 있어요. 자, the girl이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된 단어인 who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서 이렇게 기본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을 덩어리로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동사에 따라 어떤 말을 덩어리로 묶어야 되는지 연습을 해온 상태입니다. 우승했다,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대회에 여기까지 덩어리로 만든 상태로 이렇게 수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끊어서 그녀는 소녀이다. 어떤 소녀?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3번 There are many reasons why I love this book. many reasons라는 명사 뒤에 WH로 시작된 Y가 있네요. 자, when, where, why는 관계부사라는 거 지금 이 시간만 해도 한 3-4번 들은 것 같아요. 관계부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자, love라는 동사는 나는 사랑한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적어까지 덩어리로 이렇게 묶은 상태로 수식하면 되겠네요. 그럼 밑줄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할게요. There ar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내가 이 책을 사랑하는. 4번
I have a friend whose father is a famous actor라고 돼 있네요. 자, 읽어가면서 friend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된 whose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whose는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었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요.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죠. 기본적으로 동사까지는 덩어리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는 명형장까지 묶는다면서요. 근데 명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떤 친구요? 아빠가 유명한 배우인. 됐을까요?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 덩어리를 묶는 방법 감이 좀 왔을까요? 관계사를 덩어리를 묶는 방법이요? 자, 관계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든 동사만 나와 있든 어쨌든 동사까지 가서 기본 덩어리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수식어구든 보어든 목적어든 덩어리로 만들면 관계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사 덩어리 묶는 방법 차근차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저와 함께 꾸준히 잘 해오셨다면 동사에 따라 덩어리 묶는 방법 제가 정말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상태라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볼 수 있겠구나. 묶였을까요? 해석도 깔끔하게 됐네요. 자, 이제 5번입니다.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hen I graduate. graduate은 얘는 졸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순간이라는 명사 뒤에 WH로 시작된 when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계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죠. 자, 끊어서 갈게요. I'll never forget the moment. 저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순간이요? 제가 졸업한. 자, 6번 The 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is my unc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가다가 The man이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한 who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얘가 덩어리가 어떻게 묶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복잡한 문장 구조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who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동사를 기본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비동사 다음에 ing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덩어리가 되겠죠. standing까지 나오고 그 뒤에 수식어고 over there 저쪽에라는 거. 저쪽에 서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ing 덩어리를 묶고 그 뒤에 수식어까지 해서 여기까지 덩어리가 된 상태로 이 the man을 수식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동사가 보이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의 왼쪽 자리 주어 자리가 될 텐데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관계사가 이렇게 수식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관계사를 덩어리로 묶어서 얘를 싹 드러낼 수 있으면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져도 수일치까지도 지켜볼 수 있고요. 문장 구조의 해석이며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할 때는요. 그 남자 먼저 가시면 되겠죠? 어떤 남자? 저쪽에 서 있는 is my uncle, 나의 삼촌이다. 그러면 그 남자는 주어니까요. 는 붙여서 해도 되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남자만 해도 됩니다. 어떤 남자? 저쪽에 서 있는 is my uncle, 나의 삼촌이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 저쪽에 서 있는 남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냥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 남자는 저쪽에 서 있는 나의 삼촌이다. 의미 파악 다 됐을 겁니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도 의미 파악 다 될 거라고요. 7번 The cake which you made is delicious. 자, the cake란 명사 뒤에 WH로 시작한 which가 보입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그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문장의 동사고 그 앞에는 주어 자리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쓰인 the cake를 관계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상태. 큰 구조 보일까요? 자, 그러면 해석할게요. 그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 당신이 만든. 그게 is delicious, 맛있다. 됐나요? 그 케이크는 네가 만든 맛있다. 충분히 이렇게만 해석해도 의미 파악됐을 거예요. 8번 The boy whose bike was stolen is very sad. The boy라는 명사 뒤에 whose가 보입니다. 소유격이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BPP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덩어리를 묶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동사가 보여요. 주어 자리에 쓰인 the boy를 이렇게 관계사 덩어리가 수식하는구나. 그러면 The boy, 그 소년은 어떤 소년? 자전거가 도난당한이 되겠죠. is very sad, 매우 슬프다. 됐나요? 9번 The library is the place where I study every evening.
자, the place라는 명사 뒤에 WH로 시작하는 where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 있죠? 나는 공부한다. 매일 저녁 한꺼번에 의미적으로 묶일 겁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수식어까지 덩어리로 묶인 상태에서 앞에 있는 the place를 수식하겠네요. 그러면 도서관은 장소이다. 어떤 장소요? 내가 매일 저녁에 공부하는. 하나만 더 할게요. The teacher whom we met yesterday is very kind라고 되어 있네요. The teacher라는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한 whom 굉장히 독특하죠. 어쨌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yesterday라는 시간 부사와 함께 덩어리를 이루어야겠네요. 우리가 어제 만났다. 이게 하나의 또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동사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가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자리에 쓰인 the teacher라는 명사를 관계사가 수식하고 있는 거죠. The teacher,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우리가 어제 만난 is very kind, 매우 친절하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계사, 즉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개념 딱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관계사임을 판단하고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명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익숙해지면 단 1초 만에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 영작의 과정은 시간과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단 관계사가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자신감은 많이 붙어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잠깐 예고하도록 하죠. 이제 90강이고요. 유닛 90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살짝 어려워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영어 문장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동안 조각조각 살펴보신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분사는 모두 형용사라고 나와 있네요.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관계사는 모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라는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는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분사라는 말이 붙으면 모두 다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분사는 모두 형용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겠네요. 여기를 보시면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will 동사 원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동사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의 구조로서 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미래의 의미를 갖고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이 아이를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투부정사 편에서 이 투부정사는 미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때 얘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따라서 투부정사가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써도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관계대명사도 형용사고 투부정사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밑에 볼게요. 명사, 관계대명사, 그리고 나서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긴 할 텐데 그 뒤에 동사가 진행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 구조로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두 단어 이상이 될 경우에 명사 뒤에서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관계 대명사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럼 얘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고 얘도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같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관계 대명사도 형용사고 분사도 형용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나중에 하시게 될 텐데 관계 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 플러스 현재 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겁니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선호될 수 있겠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그 뒤에 이번엔 동사가 BPP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근데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었잖아요. 우리 살펴본 거. 명사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로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공식처럼 가르쳐드렸죠. 얘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건데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나오면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이런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략하고 나면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같은 의미라고요? 왜 그럴까요? 관계대명사도 형용사고 분사도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형용사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강의의 초반 부분부터 영문법의 대부분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네 가지 품사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구조 그리고 투부정사, 분사가 쓰이는 구조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다면 뭐 해석하고 영작하는 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